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 끄기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김한나 옮김, 윤호 책주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에 배려가 중요하다고 해도 적당히 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건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번 긴장하지 않도록 걱정, 초조, 두려움을 뛰어넘는 신경 끄기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신경 하나 껐을 뿐인데 인생이 술술 풀리고 따라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처럼 웃음의 효과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무표정보다는 차라리 웃는 것이 낫습니다. 웃는 얼굴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웃으면 사소한 것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순조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잘 웃지 못한다, 가식적으로 웃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자체가 중요하며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웃는 게 어렵다고 해도 무표정하거나 언짢은 얼굴에 비하면 억지 웃음이 무조건 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진짜 웃음이든 가식적인 웃음이든 억지 웃음이라도 계속 웃어야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과 굳이 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도무지 성격이 맞지 않거나 궁합이 나쁘다는 사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부분을 스스로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임에도 선량한 사람일수록 그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혐오감을 지울 수 없고 그래서 또다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 그냥 싫은 사람까지 좋아하려고 애쓰지 말아도 됩니다. 어차피 좋아질 수 없을 테니까요. 사회적 알레르겐에는 답이 없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대학교의 마이클 커닝햄은 사회적 알레르겐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교제의 의미이며 알레르겐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회적 알레르겐이란 인간관계 알레르기를 말합니다. 마이클 커닝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한 인물에게 밀이나 꽃가루 등과 비슷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는 게 싫다, 취침하는 도저히 못 참겠다, 다리를 계속 떠는 사람이 싫다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 버릇 등에 종종 혐오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도 여러 번 자주 반복되면 알레르기를 가지게 됩니다.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 형성되면 더는 어쩌지 못합니다.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밀은 영양이 매우 풍부하니까 반드시 먹어야 해 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사회적 알레르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기만 해도 과호흡 상태가 나타나 숨을 쉬지 못하거나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몸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운명이라고 단정 짓고 최대한 그 사람이 곁에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몸이 무거운 이유는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최근에 몸이 무거운 것 같아 아무래도 피곤한 것처럼 느껴져. 이러한 자각 증상이 있다면 마음 한구석에 고민을 품지 않았는지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 몸도 무겁게 느낀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과 마음은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덩달아 몸도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행복한 일이나 유쾌한 일, 즐거운 일을 생각해서 마음을 가볍게 만들면 몸도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계단마저 쉽게 뛰어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마음의 고민을 품은 채 생활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도 평일과 똑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평일의 스트레스를 날리겠다며 실컷 즐기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월요일에 몸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이 싫다면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밤새워 놀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완전히 휴식하지 않는다는 조언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주말이라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 리듬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음 주가 되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주말에 완전히 휴식을 취하면 월요일에 즉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으면 돈도 달아난다는 부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 트집만 늘어놓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출세도 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 천사로 보인다, 땡큐 같은 글이 많은 사람은 훗날 심리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평이나 험담만 하면 결국은 자신의 미래도 망치고 말 테니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으면 우선 멈추고 즉시 발상을 전환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꾼 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덜거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명령받아서 기분 나빠.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투덜거리며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만 투덜거리고 차라리 빨리 끝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소를 짓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곤란할 때의 미소 작전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세를 바르게 해야 자신감도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명확하고 강하게 나서지 못한다면 자세가 나쁘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이 굽지 않았는지, 평소에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는지, 그렇게 약해 보이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는 턱을 올리고 당당하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펴고 그렇게 해서 강해 보이는 자세를 취하면 마음도 강해질 것입니다. 2분 만에 기분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쾌한 일만 머릿속에 떠오를 때 우리는 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라며 자신을 속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대체로 실패합니다. 더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지 말고 대상 하나를 정해서
가만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펜 끝이든 집의 벽에 걸려 있는 시계든 하늘의 구름이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응시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면 쓸데없는 일이 생각나지 않는 법입니다. 모두와 잘 지내겠다는 욕심을 버려도 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불쾌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모모 씨는 늘 부침성 좋게 웃어서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하더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실거려서 몹시 불쾌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어차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리가 없기 때문에요. 애초에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엮여서 어떻게든 함께 해야 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말을 걸지 않거나 꼭 필요하다면 사무적으로만 말을 걸면서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일은 말도 안 됩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이라면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생리적인 혐오감을 보이는 사람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구나.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견을 말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고 어쩌면 다툴 빌미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는 순간 인생을 바꿔줄 신경 끄기 기술 61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관심이 없는 만큼 남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자. 지금 하는 그 걱정은 대부분 쓸데없다. 무표정을 지을 바에는 차라리 억지로 웃어라. 단점을 없애는 것보다 장점을 살리는데 주목하자. 하고 싶은 말을 잘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는다. 무난함이 반드시 단점이 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일 필요는 없다. 행복이 반드시 깊은 관계에 있지는 않다. 인싸가 되는 것보다 나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사소함의 힘을 얕보지 말자. 생각의 전환으로 긴장을 풀자.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남에 대한 기대는 망쳐질 때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하자. 어떤 상황이든 그건 그것대로 상관없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집착 대신 체념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숨기지 않는 것만으로 난처함을 해결할 수도 있다. 먼저 나서서 공유하면 기분도 평판도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걸음으로 삼을 수도 있다. 때때로 의욕은 행동을 따라간다. 일단 내뱉으면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당장의 작은 손해가 미래의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100번의 선행보다 한 번의 불운을 피하는 게 낫다. 죄책감을
동기부여로 활용하자. 안타까운 실패보다 안정적인 성공을 노리자. 부담감과 싸우지 말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숙면의 기적 같은 힘을 믿어보자. 잘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짜증을 달래는 법도 효과가 있다. 망설임은 도움을 받을 시기를 늦출 뿐이다. 자주 투정하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자. 부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진실이다. 행복한 기분은 의욕도 북돋운다. 정신은 육체를 따라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잘 굽히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자. 누구에게는 한 개만 남았고 누구에게는 한 개나 남았다는 표현의 차이를 기억하라. 따뜻한 말에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때로 냉정함이 된다. 좋은 말에 감화되는 것처럼 나쁜 말에도 감염이 된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다정한 것과 눈치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자.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 후회도 없다. 시각적 집중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물리적인 행동으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참회와 친절함은 관계가 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줄 턱의 각도를 기억하자. 사람의 배경에 따라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자. 얼굴을 맞대고 쌓는 호감도가 가장 높다. 상대방의 평가에 전전긍긍하지 말자. 때로는 듣는 그대로 믿을 줄도 알아야 한다.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비교하지 않으면 누구나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성장한 자신을 인정하고 좋아해 주자. 인간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을 때를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 사람은 강하게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 생기 있어진다. 냉담한 도시 사람들에게 지쳤다면 시골 노이 이사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자기 암시를 잘 활용하면 두부 같은 멘탈을 다스릴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 신경 끄기 연습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 편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